챕터 6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패티켓하고 행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패티켓하고 이제 행동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요즘 겪고 계실 텐데 저는 주제를 크게 4가지로 이 부분에선 잡아봤어요. 중요한 건 입양 전 교육. 왜냐면 트레이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챕터 5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입양 전에 교육하고 동물 등록 부분이 패티켓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초 매너 트레이닝하고 리드줄 핸들링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방,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손쉽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전 교육에 있어서는 개들이 괜찮다 안 괜찮다의 기준을 감정 시그널, 이모셔널 시그널, 바디랭귀지로 얘기를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갔을 때 이게 괜찮아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사실 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평온한 상태일 때, 기쁘거나 신난 상태일 때, 조금 흥분을 한 상태일 때, 혹은 무서워하는 스트레스 시그널, 회피 시그널 이런 것들이 최소한 5가지는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자료를 보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반려견을 관찰하는 시간을 정말 충분히 오래 꾸준히 가지시면, 이걸 배우고 나서 반려견을 관찰을 해보시면 안 보이셨던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감정 시그널 부분은 입양 전부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식의 트레이닝 방법보다 사실 제가 이제 긍정 강화 트레이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잘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당연히 훈련사가 여러분들은 다 되실 게 아니라고 해도 한 번쯤은 우리 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어떻게 받아들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맥락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들은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물 등록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입양 전부터. 왜냐면 동물 등록에 있어서 이제 사실 어느 인구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에서는 전부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개를 차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잠깐 커피 사러 나갔다 왔는데 얘가 뛰어내려서 한번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동물 등록을 안 해놓고 인식표를 착용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저희 애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도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동물을 키우는 어떤 보호자 입장인데, 그날 저도 바로 인식표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개 잃어버리셨냐고. 바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안 해주셨으면 어떤 내용이 없어서 얘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사고가 나도 대처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지금 권장을 하는 이제 내용은, 가장 좋은 거는 내장, 그러니까 칩으로 하는 등록이랑 외장인식표를 함께 달아주도록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장이든 내장이든 등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리더기가 인지할 수 있는 칩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고, 또 외장인식표는 사람이 딱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달아주시는 게 맞아요. 최근에는 법이 좀 제정이 돼서 옛날에는 3개월이었는데 현재 2개월 이상 연령이 된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해요. 고양이들은 이 부분이 의무는 아니지만 진짜 액체 괴물설이 있을 정도로 얘들이 유연하고 빠르고 어떻게 틈을 개보다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시려는 거라면 꼭 고양이도 저는 등록을 해주시는 게 어떤 이제 방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챕터 5에서 이미 어떻게 안전하게 산책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줄을 써야 되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챕터 6에서는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실생활에서 이해를 하고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기초 매너는 보호자와 개가 평생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배우는 게 기초 매너라면, 안전한 핸들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 내 반려견,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반려견 모두 안전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개가 최대한 이 줄을 당겼을 때, 아니면 체중이 뭐 최소 5kg 이상 나가는 개다 할 때 탁 힘을 줘서 당기면 어느 정도까지 개가 닿을까를 생각을 하고, 주위에 다른 개랑 사람한테 닿지 않을 정도의 줄 길이는 짧게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잠깐 핸드폰 보는 사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 잠깐 시선이 한눈이 팔린 사이에 개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닿을 여지가 있다라면 사고가 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리드줄 핸들링에 있어서는 반드시 줄이 다 당겨졌을 때 내 개의 신체가 어디까지 닿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동 문제 같은 경우는 예방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가 요즘 되는데, 착실하게 여러분 습관을 어릴 때부터 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평생 쌓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저는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3살부터 8은 너무 긴 시간이지만 개들은 항상 학습한 대로 행동을 해요. 배운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2개월간의 이런 생활을 했던 거, 6개월간, 1년간, 5년간 이런 생활을 했던 걸 갑자기 바꾸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개의 행동을 사실 바꾸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어떤 습관을 바꿔야만 개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입양 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입양해서도 이제 기초 매너를 예방 차원에서 배우시면 이게 퍼피 때부터 쭉, 아니면 내가 데려온 뭐 1년이든 2년이든 된 시점에서 쭉 지금까지 행해져 왔다라면, 반려견도 트레이닝의 어떤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호자도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스킬적인 부분도 쌓여 있어요. 그 2개월, 5개월, 1년, 3년간의 스킬이 드문드문 꾸준히 쌓여왔기 때문에 행동이 물론 변해요. 개들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고정해 놓을 수 없는데, 변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본 이해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